지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1절을 맞아 경남에서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티비가 그 역사와 현재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사나 세계신학대학이 이달 안에 통합신학대학원 운영 방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106주년을 맞은 3.1절. 비상시국이 회복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정이 안정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 모였지만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탄핵 집회 소식,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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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안국역 일대는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자주독립과 내란 종식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해서 너무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와서 윤석열 탄핵해야겠다 생각으로 직접 올라왔습니다. 사실 당하고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다 한마음으로 좋은 사람에겐 칭찬해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3.1절을 맞아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였고 안국역에서 경복궁역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집회 시작 전 여의도 일대 지하철역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특정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만 5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자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한 참가자는 자녀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저도 나라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살아갈 그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광훈을 주축으로 모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3.1절 서울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신고 인원 10만 명을 훌쩍 넘긴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편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에서도 교계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는 구국 기도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신나는 50댄스가 펼쳐지는 이곳은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현장입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3.1절을 맞아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구국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그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결과 세워진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들이 만든 사상, 하나님을 떠난 사상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성경을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유를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구한 것처럼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안정과 성장의 미래로 발돋움하길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NCCK 시국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NCCK 시국회의는 끝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후한 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복귀를 꿈꾸는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이들의 반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윤석열의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는 특별한 역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85년 4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시작된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구티비는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보도로 그 역사의 시작을 살펴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 제물포항에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온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직접 선교와 더불어 의료와 교육 선교, 언론까지 사회 발전에도 고루 기여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시작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키웠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의 공식 파송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숨은 공신은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많은 손길들. 1884년 한국 보빙사절단은 미국의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갈급한 마음속에 보빙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우처 목사는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냈고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겠다 확신하며 선교사 파송 준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근대화 역사와 맞물려 있다고 평가됩니다. 조선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1운동 당시에는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는 스코필드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일제의 탄압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사회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140년 전 조선은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막과 같이 메마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 주목하시며 선교사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마다 복음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길은 또 길을 만들고 강은 또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교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기독교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시작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교, 세계 선교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사나 세계신학대학이 이달 중으로 통합신학대학원 운영 방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감리회는 최근 김정석 감독회장과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등 3개 대학 총장이 만나 통합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며 3월 안으로 각 대학 실무자 모임을 거쳐 통합신대원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대원 명칭은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기존 커리큘럼과 운영 방식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캠퍼스로 출범할 전망입니다. 김 감독회장은 교단 헌법에서 정한 통합신대원 운영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며 올해 가을 학기부터 통합 캠퍼스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경기도 화성 주다산 교회에서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은 주 안에서 외친 3.1운동 정신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3.1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자 성경적 정의의 실천이며 성경적 민족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권 분립의 민주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권 대표회장의 선창에 따라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전주 완산교회에서 기념식을 열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기독교연합회와 교계 언론사, 미션스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독립정신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를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송시웅 목사는 전주의 3.1운동 명소를 소개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시내가 3.1운동 기념과 관계된 기념소가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살면서 대부분 스쳐가거나 지나가면서도 그곳에 기념비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3.1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챙기고 가꾸고 보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세계 평화와 선교, 민족 복음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독립선언문과 평화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뜻을 되새기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이 느낀 사회 갈등 정도가 2년 연속 상승해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2018년 3.35점이었다가 해를 거듭하며 지난해 3.52점으로 상승했습니다. 4일 오후 1시 기준 서울과 경기 내륙에 시간당 1에서 3cm씩 눈이 내리는 등 많은 눈과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오 기준 일신적설은 경북 경주시 토암산이 11cm, 울산 북구가 7cm 등이었습니다. 서울은 이날 쌓인 눈의 양이 3.1cm로 충북 제천의 일신적설은 4.1cm, 강원 영월 3.8cm, 경기 파주와 의정부는 각각 3.7cm였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 원 내외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4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대상으로 선정되자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사학위 수여자 10명 중 3명은 백수로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400여 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구직 어려움이 심각했는데 30세 미만 응답자 540여 명 중 무직자는 47.7%로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3월의 첫 평일을 맞은 4일, 105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옥천 군서초등학교가 개교일에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인천 7곳과 춘천 당림초 등 강원 21곳, 울산 1곳과 경기 1곳 등이 신입생이 1명도 없이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1명밖에 없는 나홀로 입학식을 진행한 초등학교는 강원 23곳, 충남 28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나홀로 입학식이나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우익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제1동포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민단의 지방본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3일 일본 호쿠쿠 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50대 일본인 남성이 몰던 경차가 민단 건물을 추돌했습니다. 민단 관계자는 용의자가 윤봉길 의사 추모관 건립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부 우익단체의 과격 행동으로 동포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내일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위기관리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멕시코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수요를 다각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군사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만료된 가운데 양국이 교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철군 없이 가자지구 봉쇄를 강화하고 전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급조 폭발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전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에 머물겠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로는 큰 추위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와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합심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